고민하는 건 뻔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는 실수요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돈이 더 우선이에요. 행동 요령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네.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가 이제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 그렇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욕으로 다가오는. 자, 일단은 그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장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사셨죠. 네네. 많이 사셨죠 정말. 근데 아직도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많이 있죠. 여전히 이분 고민입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제 수요의 목적, 집을 사는 목적을 좀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군요, 먼저. 그렇죠. 내가 뭘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거주로. 저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 좀 마음 편하게 좀 실거주. 지금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정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실거주가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불안해서 사는 일종의 공포수요인지 그걸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공포수요 같다. 그러면 멈추시라. 공포수요가 거의 마지막 수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막 그 불장일 때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제 상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기업은 그렇죠. 애기업은 아줌마가 오고 어린애들만 오고 주식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객장에 나타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이제 마지막에 상투 잡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살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샀던 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분들을 냉정하게 저는 이제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는데 냉정하게 정말 요거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다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떨어질 거야. 그렇죠. 떨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면은 이 사람의 뒤를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 지표네요.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그냥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그냥 참는 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서 편할 거다. 이거는 사실 착각인 거예요. 떨어지고 있으면 정말 거의 저는 좀 표현이 좀 약간 강하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상상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냉정하게 진짜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실수요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사세요. 그거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한다는 건 뭐냐? 아시겠죠? 고민하는 건 뻔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는 실수요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돈이 더 우선인 거죠. 올라가냐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주저하는 거고 안 사자니 올라갈 것 같고 이거죠. 자, 그럼 이분들이 계속 참고 하시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언제쯤이 이제 기회가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눈 감고 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부터 약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때는 저는 이제 이때는 눈 감고 사시라. 그 눈 감고 사는 게 요 최근 사이클로 보면은 한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2015, 16 정도. 약간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때도 뭐냐면 많이 올랐는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반등을 좀 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 사실은
그건 신이죠, 신 뭐. 아니요, 바닥에서 사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바닥에서는 바로 이 V자 반등을 하지 않아요. U자 반등이거든요. U자 반등이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서 샀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걸 견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이라 느끼는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닥이 실제로는 한 2013년 정도거든요. 근데 2013년에 샀다 그러면 2014년, 15년 정도 한 2년 이상 고민 굉장히 이거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이제 옆에서는 또 질타가 막 쏟아져요. 이런 바보 같은 거. 지금 집을 왜 사냐? 그렇죠. 네. 그때 진짜 집 산 사람들은 아마 욕을 그냥 질타를 주변 가족들한테 엄청 얻어먹었었죠. 그래서 약간 올라가요.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2015년.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을 대충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시장은? 제대로 된 하락, 순수한 하락은 한 5년 정도 되고 5년 된 다음에 이제 안정, 또 그때도 정체기가 또 있죠. 그때도 똑같아요. 반대 상황으로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고 매도자들도 이제 안 팔아요. 바닥기가 되면 매도자들이 지쳐요. 이제 이제 안 팔아. 안 팔아. 그렇군요. 그리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안 사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기는 거죠. 그럼 이거를 깨는 게 뭐냐? 전세가 이제 이때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가격을 밀어 올려요.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자 1주택자분들은 뭐 항상 숙제가 딱 갈아타기, 그죠? 네.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이 뭐 많은데 지금 또 대출 맡겨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외에 이제 그럼 만약에 정말 하락책이 온다면 내가 선제적으로 집을 팔고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이제 실거주자도 팔으라고 했다고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하지만 저는 팔 수 있으면 파셔라. 그러면 종합적으로 1주택자분들은 지금 팔 수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언제 다시 사라? 10년 뒤에.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어차피 투자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게 거의 한국에서는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수도권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방의 일부 도시들은 또 지금 올라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이클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를 좀 된 분들은 이런데 여기 서울 수도권은 무주택 포지션 취하고 지방을 사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벌어가지고 이제 서울 사기 좋은 시점이 딱 오면 이제 이때 서울에 진짜 좋은 집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때 여기서 더 불렸으니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올 거라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체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청약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당장 둔촌중 나온다면 굉장히 또 가점 높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이 서울의 미분양이 이제 소장님의 논리대로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쯤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서울은 올해 이제 2022년에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023년이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만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같은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 서울 이게 같은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곽에서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올해 이제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서서히 외곽에서부터 미분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으로 분위기가 넘어와요. 지금 정부가 제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럴 때 분양가가 좀 높으면 미분양이 100% 나오거든요.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막 뭐가 안 팔리냐? 뭐가 안 팔리냐 이거죠. 뭐가 안 팔리냐? 그럼 분양에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지역이나 좀 미분양이 낮다 하는 현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비싸다. 그렇죠. 주변
주변 아파트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굳이 얘를 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은 왜 미분양이 잘 안 생기냐?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옥죄기 위해서 사실 다른 일반 택지 지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가격이 더 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확실한 로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마진을 먹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둔촌주공 지금 분양가면 사람들 무조건 사죠. 그렇죠. 무조건 사죠. 예. 근데 이제 이 변수가 시간이 지나서 좀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둔촌주공.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분양가가 확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면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쓰는 이유가 중간쯤에 상승장 중반쯤에 이게 이 메커니즘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승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안 쓴 게 분양가가 더 높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근데 얘가 팔리고 얘가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얘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막아도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얘가 분양이 끝나면 얘가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정부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부양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3법을 저는 임대차 3법 자체는 아주 뭐 최악의 제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에 이런 제도를 언제 적용하느냐, 가장 최악의 시기에 적용을 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걸 분양가 이제 임대차 3법 논의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때 이걸 적용하면 나중에 폭등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폭등을 했잖아요. 그걸 뭐냐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적용하고 부작용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임대차법 시행 2년, 요것도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결을 잘 우리 시켜주고 계십니다. 부장님이. 자, 올해 이제 시행 2년 맞지 않습니까? 여름에? 네. 어떻게, 이것도 또 의견이 갈려요. 네. 이게 다시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점프를 해서 전세값도 자극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전세가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별로 지장 없을 것 같다. 이게 관련된 소장님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임차인의 생각이나 임차인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보시면 지금 임대차 3법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임대차 3법에 올라간 가격 전에 옛날 가격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 한번 이제 갱신한 분들, 여기서 이제 툭 튀어나오면 뭐가 되냐면 이분들은 전세가가 거의 2배 이상 뛰어버려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세대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게 이 가격을 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지금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만 2배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끼지 않은 전세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자도 2배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이 집을 고수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4배가 되는 거예요. 아, 금리 뛰어서 2배. 그죠. 가격 뛰어서 2배. 그리고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자를 100만 원 냈다면 이제는 이자를 400만 원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되죠. 400만 원 내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뭐. 그렇죠.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년만 살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면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올라가면 다음에도 이 정도 올라갔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는 거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응 기간이 없는 거죠. 이 사람. 그러면 이런 거를 감당이 안 되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임대인들이 이 가격을 고수하게 되면 이 세입자들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전세가가 이제 잘 안 오를 거다. 얘기를 제가 미리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물건들이 막 쌓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처럼 막 폭등하거나 막 상승하거나 이제는 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럼 약간 하락 안정세가 접어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